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분묘기지권의 지로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단순히 분묘기지권의 지로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쳤습니다. 정리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뭐냐면 민법 279조부터 290조까지 있는 용익물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민법인데요. 민법 279조부터 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을 보면 지료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지료 없이 무상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도 지료가 없는 걸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지료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가 최근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분묘기지권이 한번 생기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료가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분묘기지권을 없앨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묘가 있는 땅은 잘 안 사죠. 부동산 경매에서도 어쩌습니까? 낙찰을 잘 안 받죠. 만약에 그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있다면 평생 달고 가야 되죠. 찾아가서 제발 옮겨주세요.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될 겁니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 소멸 청구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 2년 지료라는 거는 뭐냐면 금액이 2년치라는 겁니다. 기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금액이 2년치가 될 때는 바로 소멸 청구, 주로 내용 증명을 합니다. 보내면 지상권이 없어져요. 요 조문이 분묘기지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로 정의 내려져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지료를 뭐 몇 년씩 안 낸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뭘 적용할 건가? 지상권 유사의 권리니까 지상권을 적용하겠죠, 법원도. 그러면 이걸 적용했을 때 지료가 2년 이상 밀리면 분묘기지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년 이상 지료를 정할 때 2년, 3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요 시점이 있잖아요. 요 시점, 요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럼 요 지료를 달라 소송을 하죠. 요때 소송이 끝났다고 합시다. 요 끝날 때 지료가 얼마다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지료 얼마. 판결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밀린 지료가 2년치면은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송 기간 동안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재판 끝나고 2년치의 지료 미지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에는 실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있죠. 경치 좋은 데 있죠. 공기 좋은 데 있죠. 굉장히 좋은 땅에 있습니다. 분묘들이. 저기에 분묘만 없다면 최고의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땅을 낙찰받고 싶은데 분묘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